보는 겁니다. 개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안 빠져요. 그러고 나면 다우가 26,000 대략 500에서 한 25,000 잡고 그럼 1,500이 빠졌는데 1,500에다가 반이면은 750이잖아요. 그럼 25,750까지 가면 50% 돌린 거죠. 계산이 맞잖아요. 그럼 지금 다우지수는 하락폭의 절반을 돌린 겁니다. 얼추 한 40%는 넘어요. 그럼 요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근데 S&P도 마찬가지. S&P 조금 다른데 여기 한 2,800선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지금 한 1, 2% 정도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도 요건 안 내려가요. 27,800면.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안 갔어요.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지금 보면 여기 8,100에서 쭉 7,300까지 대략 800이 빠졌죠. 800에서 50%를 돌리려면 400을 더하니까 7,700까지 가야 되죠. 셈이 빨라야 됩니다. 근데 7,700까지 못 갔죠. 나스닥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하이닉스 같은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1600에서 빠졌는데 1300까지 300이 빠졌는데 50%를 돌리려면 150을 더해야 되니까 1450까지 와야 되죠. 못 갔죠.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미국이 보통 3대 지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다우 지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30종목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에너지 금융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제 생각으로는 코스피 200 같은 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나스닥이라는 게 있어요. 나스닥이 있고 나스닥 100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나스닥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나스닥 100인데 나스닥은 한 5,000개인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목이. 근데 그러면 잘 보면 이 두 자식은 지금 올라왔죠. 한 얼추 40%까지. 맞잖아. 다우하고 좀 전에 봤잖아요. 얼추 40%까지 왔죠. 근데 이 자식들은 안 왔어요.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제가 요거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문의 준 거 이야기 드릴게요. 나스닥이 왜 나스닥은 못 올라왔습니다. 왜 못 올라온 이유가 있죠. 이유는 왜냐하면 반독점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거는 미국 이야기잖아요. 그쵸? 미국 이야기죠. 우리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안 올라온 겁니다. 미국 반독점 규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너무 독점이 심하니까 이걸 규제한다는 이야기죠. 미국 이야기입니다. 우리랑 상관이 있다?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다. 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덜 올라온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왜 못 올랐습니까? 첫 번째는 디램 가격이 안 올라요. 두 번째는 화웨이 규제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디램 제조업사 하이닉스나 삼성전 같은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램 리서치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딱 정리를 합니다. 기술주가 들어올란 거는 사실 기술주는 얘들보다 많이 올랐던 것도 있어요. 사실은 잘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다우 지수나 나스닥보다 훨씬 많이 올랐었어요. 상승폭이 S&P나 이런 애들보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직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우하고 S&P 500은 30% 올라왔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정시를 거의 다우 지수나 S&P 움직이는 거 보고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에요? 근데 반도체하고 나스닥은 못 올랐다. 근데 나스닥 중에서 반독점 규제나 이쪽은 미국 이야기니까 일단 반도체가 못 올라온다. 여기 포커스 잡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그럼 코스피는 빨리 못 가요. 코스닥보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빨리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는 빨리 갑니다. 그건 왜 그렇죠?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하이닉스는 반도체 회사예요. 못 가. 미국에서 봤잖아요. 반도체 못 가는 거.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한 50% 되는데 여기에 스마트폰도 있고 이번에 갤로트 10도 나오고 5G 장비도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대장주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지수주기 때문에 가요. 요까지 하고 제가 11시 반부터 여러분 올려둔 거 싸그리 상담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기서 똑같은 위치인데 제가 어떤 이야기 드리냐면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남긴 게 있어요. 코스피는 골든크로스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지금은 이제 붙었는데 아침에는 안 붙었습니다. 그럼 누가 빠를까요? 코스닥이 빠른 거죠. 뭔 소리냐면 이게 21선이고 여기 5일선이에요. 우린 요거를 골든크로스라 그럽니다. 근데 골든크로스에 딱 올라와 버리면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얘가 만약에 누워있으면 주가가 빨리 가는데 얘가 지금 내려오잖아요. 21선이. 그럼 하락 매물이 지금 위에서 계속 지금 반등시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배울 때는 골든크로스는 매수입니다 해도 그거는 사실은 책에서 나오는 골든크로스 매수는 21선이 우상향하고 5일선 치고 갈 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21선 내려오고 여기서 골든크로스니까 당연히 천천히 저항 매물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선은 지지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느리지만은 코스피도 이 힘 때문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삼성전자가 갈지 뭐 아니면 셀트리온이 받쳐줄지 그거는 시간 싸움인데 결정적으로 셀트리온도 20만원 돌파는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볍죠. 예, 그래서 가볍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 다음 주가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조금 뭐 이런 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항상 한 가지 또 배웁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동시 만기 주간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없는 또는 얕은 코스닥 중소형주가 강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거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가 지수가 반등할 때는 누가 반등할지 되게 중요합니다. 왜 바이오가 못 가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지수가 반등할 때는 일단 실적이 나오면서 플러스 모멘텀 있는 애들이 제일 잘 갑니다. IT는 실적이 나오면서 모멘텀 있는 애들이죠. 비메모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비메모리도 그렇고 일단 실적은 지금까지 보여줬고 모멘텀은 삼성이 100조 투자한다고 하니까 모멘텀이 충분한 거죠. 5G도 마찬가지죠. 5G 관련주들 지난해 연간 실적 1분기 실적 전부 다 초대박입니다. 근데 바이오는 뭡니까? 바이오는 왜 못 가냐 천천히 가냐면 바이오는 실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게 불확실성에서는 확실한 것에 베팅합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장이 빠졌을 때 불확실성에서 확실한 것이 뭔지를 생각하면 돼요. 불확실성에서 확실한 거는 장 빠지면 99% 정도가 IT가 대장입니다. 이거 포인트 잡고 계셔야 돼요. IT가 무조건 갑니다. 대장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뭐 5G나 이런 애들은 이제 지겨우니까 말 안 해도 되고요. 어차피 대장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SDI가 돌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그럼 당연히 이제 2차 전지주들은 뭐예요? 5G하고 2차 전지는 반대편입니다. 뭐죠? 5G는 주도주니까 그냥 종목 돌리기 하면서 가는 거고 흔들흔들 하다가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사실은 5G보다는 탄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직 실적은 안 나왔으니까. 그걸 이제 생각해야 돼. 5G는 어디간 치워버렸네. 5G는 실적도 나왔고 모멘텀이 나오니까 당연히 신고가를 달리는 거고 2차 전지주는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근데 모멘텀이 하나 붙은 거죠. 뭐요? ESS 화재 원인 규명 얼추 이번 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불확실성이었거든요. 발목을 잡고 있대.
ESS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말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그 왜 갑자기 보면 전력이 나간 걸 대비해서 뭐 배터리 같은 거 모아두는 걸 말하죠. 세계에서 LG화학과 삼성 SDI가 제일 높습니다. 근데 불확실성이 그칠 것 같다니까 반등을 하는 거죠. 자, 그리 잡으시고 종목 문의 들어오신 거 보면서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종목이라도 그냥 참조차 봐주세요. LTC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14,700원. 자, 잘 보시면 14,700원이면 최소한 올해 산 건 아닙니다. 네, 작년도 사가지고 물려 계셨던 겁니다. 그죠? 네, 물려 계셨겠죠. 근데 이 주식은 잘 보면 제가 매모가 안 적겠다는 말은 매목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고, 이게 종목을 분석하는 법도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셔야 됩니다. 내 주식 아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 주식이 될 수도 있죠. 그래 봤더니 디스플레이 올레드 업체입니다. 예, 주가가 빠졌던 거는 실적이 별로 없었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조금씩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 주식의 시가총액을 봐야 됩니다. 842억. 그럼 1,000억 미만짜리예요. 그다음 일봉을 봅니다. 이런 게 많죠. 이렇게 확 올랐다 빠지면.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주식은 주포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기관 매수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그냥 개인들이 사는 종목이라는 거죠. 예, 종목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월봉을 한번 보고 현재 그냥 월봉 시가 1,500원을 손절선 잡습니다. 손절선은 아닌데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주식을 진짜 팔아야 되는 가격도 있고 이 힘이 죽는 힘을 말합니다. 그럼 LTC는 지금 그래도 1,500원대에서 돌리는 그림이고 잘 보시면 5, 62가 정배열까지는 아니죠. 근데 20하고 60이 붙겠죠. 이 파란 선이 여러분들이 보는 함에서 60, 빨간 선이 20인데 올라오잖아요. 그럼 얘는 반등의 힘입니다. 예, 보유하시는 게 낫죠. 일단은 LTC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제로투세븐이나 아가방 컴퍼니 같은 애들은 다시 시장에서 특히나 제로투세븐은 뭐 개별 기업의 재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재료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투세븐은 그냥 기술적으로만 대응하면 됩니다. 어제 되게 고민을 했던 차트인데요. 사실은 어제 양봉에서 그 다음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차트를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제일 많죠. 거래량이 제일 많은 가격에 종가가 지지선이 됩니다. 1,800원. 근데 그 1,800원을 뚫었죠. 그리고 전고점이 11,150원이면 이 힘에서 그 다음날 무조건 11,150원을 건드린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건드리죠. 그러면 뭐죠? 오늘 시가가 지지선입니다. 보유입니다. 이쪽 채팅방에 올려둔 거는 해놓고 예, 매도 시점을 그렇게 올랐다는 이유로 잡지 마시고 예, 지금 오늘 시가를 지지선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나면 이제 일봉에서 본봉에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예, 아침에 들어온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그럼 최소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12,000원까지 11,950원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봉을 딱 보고 시가를 확인하고요. 왜 이 윗꼬리의 고점이니까 11,900원인데 그럼 11,900원 하고 그 다음에서 분봉을 봐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힘인지를 보는데 얘는 후자입니다. 그러면 이때 들어왔던 이 강한 힘을 잡아준다는 거죠. 5호장에 당길 수 있는 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기지 못하고 만약에 다시 아침에 들어왔던 이 11,900원대 시가를 이탈한다. 그러면 차트가 어떻게 생기냐면 일봉이 이렇게 생겨버리죠. 그렇죠. 일봉이 이렇게 생기니까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죠. 시가에서. 시가를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내일은 또 뭐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세력 그림을 가져가니까 계속 이제 그게 뭐냐면 TS라 그래가지고 손절선도 이렇게 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손절이 아니죠. 사실은 익절이 이제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네, 제로투세븐은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 여기 올려둔 거는 다 봤고 또 어디에 있나요? 현대제철 같은 주식들은 가장 경기 민감주라 그럽니다.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애들.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수혜가 되는데 그건 원가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식이 올라가려면 원가 하락보다는 사실은 뭐죠?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한국전력이 원가 하락이라는 상당한 수혜가 있습니다만 안 가는 결정적 이유는 뭐죠? 전기료를 안 올리니까.